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역사 공간과 도시개발 강좌를 맡은 유슬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거지 개발 배경에 대해 살펴봅니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의 조일수호 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기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세계 열강들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항을 하게 된 부산, 원산, 인천, 목포, 군산 등 개항지에는 각 국가의 조계지가 설치되는데 이 조계지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생활터전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외국의 문명과 문화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점포를 열어 외국의 상품을 소개하였고 선교사들의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이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으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이 되었고 본토의 일본인들을 조선으로 이주시키려는 이민정책을 시행하며 일본인들의 조선 거주를 부추기며 많은 일본인이 조선의 수부인 경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편 일본인 대지주 혹은 일본 기업의 농지 경영으로 기존의 지주와 소작농 간의 관습이 무의미해지는 일제의 식민 정책에 의해 농촌에서 소작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농민들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조선인들의 경성 유입 또한 증가했습니다. 경성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다룬 당시의 신문기사가 많습니다. 인구 밀도로 세계 제1인 경성에 매년 3,000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와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성으로 모여드니 경성에 인접한 지역으로까지 그 인구가 팽창하고 있어 주변의 농촌 지역이 상공불락, 즉 도시화되어 가고 있음을 다룬 기사도 있습니다. 경성 인구는 1910년에서 1920년 사이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1936년 경성부 권역이 확대된 이후 1939년의 경성 인구는 77만에 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경성이지만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구 수에 비해 주택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증가하는 인구와 함께 늘 지적되는 문제는 바로 주택난이었습니다. 경성 시내의 가옥은 39,000호뿐인데 가구 수는 54,000여 호이니 15,000호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었고 주택이 부족하니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경성분의 주택 중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임대료가 올라가면 쫓겨날 이들이 상당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일본인보다 조선인에게 닥친 주택난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민의 밀도로 보아서는 일본 각 도시보다도 훨씬 조밀한 까닭으로 주민의 위생에 불리함은 혼돈이요. 전염병이 많이 유행하고 따라서 인구의 사망이 많은 바 이만큼 폐해를 봐서라도 완화하게 함은 우선 주민의 밀도를 완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조밀하기로 전 세계 대도시에 비하여 제일 위를 점령하며 겸하여 위생시설이 없기로도 세계의 제1인 경성 시내에서 현재도 중앙지대는 보건상 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인구와 주택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결한 위생 환경에서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으니 사람들이 서로 부대껴 살아서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고 경성의 인구 밀도가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더더욱 불완전한 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임을 기사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경성 인구 추세에 따라 주택이 보급되지 못해 심각한 주택난을 겪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경성 내에 들어서는 공장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서울은 농사를 금지하고 소비만 이루어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변해 공장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공장이 증가하니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경성부 내의 공장 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의 원동력 증가율이 11%요, 직공 증가율이 11%요, 자본금 증가율이 20%요, 생산품 증가율이 25%나 되어 비교적 다른 것보다 장래 발전할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경성이 공업도시로 이름을 날릴 날이 있을 모양인데 현재 경성부 안이나 밖의 공장을 건축물법에 의지하여 보면 공업지역 안이 아니면 존치할 수 없는 것이 상업지역이나 주택지역 안에 있어서 석탄 연기라든지 불똥이라든지 기계 회전하는 소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부근 일대는 불안 상태에 빠지며 따라서 공장이 있는 동네 주민들이 그 공장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다고 관계 당국에 진정하는 사실이 이곳저곳 할 것 없이 끊일 사이가 없으며 그 외에도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이 한데 섞여서 풍속상으로나 치안상으로 영향이 많은 터 지역을 확정한 뒤에는 상업, 공업, 주택 등으로 구역을 정리하여 적당한 지대에서 적당한 직업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공장이 경성 안에 많아지면서 집과 공장이 함께 있는 현상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부를 중심으로 공장이 대거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주택들과 한데 섞여 공장에서 나는 연기라든지 불똥 등 주거 환경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기계 회전 소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 밀도로 불결한 위생 환경이었던 경성인데 공장까지 한데 섞여 있으니 온전한 주거 지역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일제는 1934년 조선 시가지 계획령을 발표합니다. 이 법령은 한국 최초의 도시계획 법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시계획법이 제정과 개정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법령은 사실 일제가 대륙 침략 야욕으로 조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 만주국을 세워 본격적인 대륙 진출의 과정에서 조선을 중간 거점으로 하기 위해 공업화, 공업도시 조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 시가지 계획령은 앞서 살펴본 경성의 높은 인구 밀도와 주택난, 공장과 혼재되어 있는 주거 환경을 타개할 방법으로 경성부 권역을 넓히는 데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령에서는 공업, 상업, 주거와 같이 용도별로 지역을 구분하도록 정하였고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구획을 넓은 범위를 지정해 그 안에서 지주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끔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법령을 근거로 용도별 지구를 설정한 그림입니다. 도심부를 중심으로 그 외곽에 주거와 공업, 용도별 지구를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실행된 것은 영등포 공업지구와 도남동 주거지구에 불과하고 이것은 해방 후 서울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북촌 한옥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경성 주거지 개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북촌 한옥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도시형 한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